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슈퍼컴퓨터, 기타의 모든 컴퓨터 부분에서 제가 배터리를 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터리 부분 여기 뭐 마더보드나 이런 데도 뭐그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뭐 하드 디스크, CPU, 뭐 기타의 반도체에서도 소비 전력을 줄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발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기선을 통해서 이렇게 뭐 반도체는 회로가 되겠죠. 전기 회로. 그걸 통해서 항상 그 부분에 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점 열이 축적돼서 뜨거워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CPU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하드디스크나 반도체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메모리, 저기 뭡니까, 마더보드나 그래픽 카드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터리를, 작은 배터리를 마련해서 전기가 항상 전기 솔로에 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작은 배터리에 거기다 축적을 시켜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담당하게 하고, 또는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기적인 신호를 담당하게 하고 통신으로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충전이 안 할 때,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솔로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 전기 솔로에 항상 전기가 대기 전력이 있다면 그것도 에너지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발열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에도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마련하셔가지고 항상 전기 솔로에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어떤 대기 전력이 없어서 전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광컴퓨터 이제 나오게 되면 발열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솔로에 코팅을, 전기 어떤 외피다 그러면 외부에 이제 코팅을 하거나 격벽 구조로 인해서 뭐 광통신선, 광선로하고 이렇게 서로 격벽 구조로 만들어갖고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격벽 구조 안에서 전기가 흘러서 발열이 없도록 그거 전기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격벽 구조 안에서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금속 파이프 형태로 해가지고 원리로 금속판, 여러 겹의 금속판을 통해서 열을 흡수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금속판 플러스 냉매 물질판, 이것을 결합을 해고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전기 솔로에 흐르는 열을 식혀줌으로써 컴퓨터 열을 갖다가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의 전기 솔로를 그 통로 안에서만 그 전기가 흐르게 해서 광솔로나 뭐 다른데 이렇게 발열이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통로가 뭐 동그랗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기 솔로가 그 통로 안에서 흐르게 함으로써 외부로 열이 전달이 잘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나 어떤 컴퓨터에 있어서 컴퓨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기가 이제 갑자기 나가게 되면은 데이터 손실이 생기거나 그 서버가 이제 뭡니까, 거기 하드 디스크 또는 마더보드나 뭐 그래픽 카드 이렇게 손상이 가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의 고장이 원인이 되는데, 따로 컴퓨터에서 안정적인 소비 전력, 안정적인 어떤 전력을 항상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다는 문제. 이렇게 배터리 용량은 뭐 회사별로 다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를 충전했다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컴퓨터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더 협소하게 어떤 CPU나 하드디스크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항상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을 함으로써 컴퓨터에 있어서 어떤 전류가 이상 과전류가 흐르는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 배터리에서는 이상 과전류가 이제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즉시 차폐를 시키고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누전 상태가 있으니까 컴퓨터에도 누전이 올 때 이것도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기기에.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거 휴대폰 설계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휴대폰 같은 데서도 이제
중요한 이렇게 뭐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배터리를 소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어떤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배터리로부터 큰 배터리로부터 과전류가 흘렀을 때 즉시 차단시켜서 휴대폰의 핵심적인 그런 구조를 특히 소프트웨어 작동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로 설계를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에서도 어떤 배터리가 과열돼 가지고 과전압이 흐르고 과전류가 흘러서 소프트웨어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운영 기판 이런 것들을 따로 배터리를 마련해서 과전류가 들어가면 즉시 차단 조치에 들어가고 그 배터리로만 남아있는 전력으로만 움직이도록 또는 더 나아가서 비상 배터리, 비상 발전 시스템처럼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구동을 이쪽 구동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쪽 구동으로 해서 전기가 전달되게 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은 비행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기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어떤 전투기다. 그러면 운영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그렇고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전류가 흐르거나 전기가 갑작스럽게 끊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비행기는 추락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배에서도 사용하고 로봇에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기판이나 운영 체제, 운영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따로 어떤 전기를 산업 공작기계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기가 끊어져도 산업 공작기가 갑자기 딱 멈춘다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멈추면 충격이 있죠. 그래서 배터리에 전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작동을 하고 산업 공작기계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자동차에서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사용될 때 로봇 공작기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장비 같은데 중장비에 대해서도 그거 똑같이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있어서 배터리 인버터 발전기로 해서 비상 발전을 하면 되지만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당황하죠. 근데 이렇게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전력이 있다. 용량은 각각 회사별로 틀리겠죠. 가격도 틀리고 가격도 천차만별.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스위치만 올리면은 두꺼비 집에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작게는 그것을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게만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컴퓨터에게만 배터리를 공급한다든지 원하는 냉장고에게만 그걸 연결해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서 쓴 이렇게 비상 배터리 시스템을 만드시면 거기다 220을 곧바로 꽂거나 외국에서는 또 110짜리 쓰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걸 110 꽂거나 200 꽂거나 곧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한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해외 있고 야외에 나가서도 그걸 갖다 꽂으면은 곧바로 선풍기도 가져가 나가도 되고요. 에어컨도 갖고 나가도 되잖아요. 전력이 충분하기만 하면 어쨌든 그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이런 CCTV에도 이렇게 배터리가 달려 있거나 건전지로 해도 되고요. 배터리가 달려있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어디 갔지? 뭐 12.5V에 지금 이게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어떻게 이 CCTV에 이게 소비 전력이 CC 12.5V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다른 회사별로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거를 이게 찾아보려니까 또 없네. 뭐 때문에 없는 거야?
이런 형태의 12.5V나 뭐 어떤 몇 볼트가 됐든지 CCTV에 전원을 공급하는 건데요. 이거를 8개를 꽂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를 전원만 공급되기만 하면 되냐. 하나의 배터리 팩처럼 이거를 10몇 개짜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콘센트 하나만 꽂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치, 전기를 변환시켜주는 장치만 안에 뭐 10개짜리가 있고 20개짜리가 있다. 뭐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면 될 텐데, 이런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CCTV 이걸 10개를 꽂아야 됩니다. 우리 집은 8개의 건물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다 꽂고 있어요, 콘센트에. 답답한 노릇이죠. 네. 이거를 그냥 차라리 하나의 전기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전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잭, 이거를 여기 잭에다가 이 CCTV 연결해서 전원만 공급하면 되는데, 이거 사용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8개짜리 만드셔도 되고 10개짜리, 20개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만 딱 꼽으면 될 수 있도록 한 거. 그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배터리를 따로 이제 무선 배터리를 이 자체 안에 CCTV 안에 달아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뭡니까? CCTV하고 외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면서 영상 신호, 음성 신호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그런 기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꽂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일일이 집에다 꽂을 필요 없이, 또 지금의 DVD 방식은 8개밖에 안 되잖아요. 8개가 띄고 뭐 DVD 방식 8개만 최고거든요. 그거 외에는 못 꽂아요. 그래서 따로 DVD를 또 추가로 사야 되거나 모니터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 방식엔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영상 신호, 음성 신호를 그래 선만 연결해 주면 되는 그런 어떤 유선 포트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그것을 20개짜리, 40개짜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게 딱 꽂고, 그 선은 내가 집안에 있는 선이다. 사무실에서 하나만 딱 꽂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해주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컴퓨터 서버로 이제 이렇게 20개짜리를 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선만 컴퓨터 서버에 인터넷 선처럼 꽂아주면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20개짜리다 유선 포트가 이런 CCTV를 관할한 유선 포트 거기다 꽂아주고, 전력도 거기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은 이제 컴퓨터로 연결돼서 인터넷 신호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는 대용량의 정보도 컴퓨터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이제 그걸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뭐 이렇게 20개짜리 한꺼번에 모니터에 한 개 극복하고, 뭐 좀 거기 DVD나 모니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유튜브 방식으로 20개도 볼 수 있고 50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유선 포트 20개짜리를 무선 CCTV를 관리하는 무선 포트를 2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20개짜리를 5개 하면 100개를 할 수 있는 거죠. 100개를 관할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선에 연결을 그걸 이제 총괄해 가지고 그 선을 총괄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렇게 유선 것을 그것을 해놓고, 이렇게 20개짜리를 담당하는 이렇게 CCTV 20개를 각각 담당하는 유선 포트, 그리고 영상 신호, 음성 신호와 전기도 공급하고, 그거를 여기다 총괄하는 이런 5군데에다 그럼 100개 CCTV 관리하죠. 그거 뭐 총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신호를 이런 장치 만들어서 그 하나의 신호만 여기다가 컴퓨터 인터넷 선처럼 거기다 꽂으면 유튜브 방식으로 100개의 CCTV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선으로도 동일하게 방식을 처리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CCTV가 그거로 또 무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건전지 방식도 되고 배터리 방식도 되지만은 나중에는 무선 충전, 전파로 이제 무선 충전하는 구조를 가질 것이다. 그 중에 그 무선 충전하는 전파 하나하고 나머지 하나는 물론 무선 전파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를 쓸 수 있고 제 방식으로요.
페이스북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인가 동남아시아 베트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무선 CCTV를 아무데나 설치했고 보더라고. 군에서 쓰기도 좋은데 제가 기술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 이렇게 스마트폰의 신호를 갖다가 같은 전파를 써서 했는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 기기를 변환시켜서 약간 뭐라 그럴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이 무선 CCTV하고 스마트폰을 서로 이렇게 호환되시게 이렇게 전파가 통할 수 있게 그 스마트폰을 개조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 있더라고요. 그 파형은 서로 이렇게 무선 TV와 무선 CCTV하고 그 스마트폰하고 서로 연결하는 전파 방식은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암호문 방식이 될 수 있어. 남이 그걸 마음대로 무선 CCTV를 신호를 대신 받아 쓰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뭐 드론 같은 거다 그러면 드론을 갖다가 하늘에 100대를 띄워놨다 그러면 그것을 관할하는 무선 통신기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관할하는 무선 통신기기에서 하나당 20개 하나당 20개씩을 담당을 하면 5개의 무선 통신기기가 필요하고 그 5개 무선 통신기기가 무선이나 이렇게 또는 유선으로 해서 종합 그것을 지금 신호를 총괄하는 그런 무선 어떤 통신기기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에 꽂아주면은 전체 드론 100대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받았을 수 있는 그거는 무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무선 방식의 파형은 전파 파형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중에 하나는 전파 그렇죠 비밀번호 암구 방식, 암호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갖고 드론이 100대다 그러면 그렇죠. 그 드론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를 호출하는 방식. 그래서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적군이 내 드론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자 간에 암호가 맞아야만 그것을 드론을 조작할 수 있거나 통신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문제가 장기적인 드론도 이렇게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렇게 해서 충전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 따로 하나의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전파 중에 그중에 하나는 충전 구조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전파 묶음 중에 그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암구 방식으로 들어가서 저기 드론에다 충전에다 치고 드론이 냅다 받아먹으면 과전료로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또 그 드론이 100대면은 그거 100대가 서로 그 전기를 갖다 먹겠다고 전기를 충전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할 때는 드론을 호출하는 이렇게 45번째 드론이다. 그 번호를 호출하는 것을 하나의 전파로서 비밀번호 방식, 암구 방식, 드론 호출 번호를 같이 결합해서 서로 간에 그것이 맞아야지 무선 충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CCTV를 유선으로 통합하는 이런 구조는 DVD 방식을 안 하고 DVD도 이제 컴퓨터화 시키면 그렇게 되죠. DVD도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외부에 CCTV를 20개짜리를 이렇게 10개짜리다 그러면 장착을 거기다 이렇게 유선 포트처럼 영상 신호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류도 공급해주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DVD 하나에만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DVD를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DVD에서 모니터 화면에 이런 식으로 약간 컴퓨터화 DVD 자체도 앞으로 이제 컴퓨터화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그 화면 전체를 갖다가 20개짜리를 갖다가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터치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터치하면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DVD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CCTV 방식을 그렇죠. 그 회사 내에도 그 컴퓨터가 100개다 그러면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CCTV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당 이렇게 20개씩을 관리하는 유선 포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선 선을 꼽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신호 처리. 그다음에 신호선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20개 총 100대 컴퓨터면 5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호를 관할하는 거고
신호를 관할하거나 또 전기를 또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는 그렇게까지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전원선 꽂아서 하니까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또 혹시 전원까지도 공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100대니까 20대씩만 관리하는 그 신호를 통합해주는 이런 통합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의 어떤 통신선이죠. 통신선을 만들어가지고 5개만 이렇게 통신선을 와서 총괄하는 장치. 그래서 5개로부터의 20개씩은 담당하는 컴퓨터 신호를 총괄하는 이렇게 그 유선 그 총괄 신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컴퓨터 하나에만 꽂고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컴퓨터 각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화면하고 거기다 SNS를 만들어 놓거나 호출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전화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전화하는 그 같은 앱을 사용하면 전화가 되는 거죠. 메신저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현재 그 어떤 플랫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메일 보내듯이 이메일 구조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그 회사가 이렇게 100대의 컴퓨터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이 들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회사를 드나들 때 현관문 그 있잖아요. 회사에 어떤 출입을 할 때 암구호 방식, 열려라 참깨 이런 식으로 암구호 방식으로 해서 회사의 사원을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지문 방식을 같이 결합을 해갖고 주문도 하고 열려라 참깨도 2가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나 이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얼굴 인식도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말로써 출입을 하는 열려라 참깨 식으로 그날 뭐 이렇게 암호가 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관문 키 있잖아요. 키 현관문 번호 키 우리 이렇게 일반 가정에 쓰는 그걸 이제 말로써 녹음을 하고 말로써 그것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녹음을 자기가 틀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남이 그것을 열려라 참깨로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열려라 콩. 장난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틀리게 해서 말로써 이렇게 문을 개폐하는 현관문 번호키를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도, 현관문 번호키와 같이 현관문 번호키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라 참깨 이렇게 언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번호키까지 같이 누르는 방식, 이걸 이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현관 번호키에서 이제 남이 사용하는 게 싫어서 키까지 같이 동원하는 번호키로서 이제 잠깐 슈퍼다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키 안 잠그고 외출을 많은 시간을 회사 간다 그럴 때 키로서 딱 잠궈놔서 함부로 내 방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 열쇠 방식으로 해서 번호키를 누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벌컥벌컥 아는 사람이 비밀번호 들으면 놀래잖아요. 그죠? 놀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에서 내가 어떤 그렇죠 이렇게 열쇠 방식으로 이렇게 잠그면은 번호키를 마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이런 장치, 또는 이렇게 단추식으로 누르면 그렇죠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안 되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자동차 시동키 같은 것도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 시동키를 하나는 그 전파를 이제 2개 정도나 몇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보다 멀리 가야 시동키 같은 것도 거기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암구 방식에서 내가 비밀번호를 쳐야지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시동키 만드는 회사에서 그거 남의 할 수 있어요. 전파를 싸가지고. 그래서 서로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자동차 문을 열거나 아니면 자동차 문을 열 때도 키 방식도 같이 사용해야 되죠. 시동을 걸거나 이런 거 하시면 이제 그중에 제 기술입니다. 전파를 2개 사용하든지 몇 개 사용하든 괜찮으나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형태의 이제 시동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함부로 남이 이것을 블랙박스 못 보도록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을 둔다든지
그래서 블랙박스를 내가 키고 열 거예요. 블랙박스. 그리고 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열쇠 키로서 이렇게 블랙박스를 잠궈 가지고 함부로 남이 그 블랙박스를 켜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런 장치 있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 연동을 하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회사 자체에서 어떤 작은 기기를 둬서 이렇게 침입자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문자 방식으로 침입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10층에 있다 내려가기는 귀찮다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거기서 블랙박스에 스피커 마이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침입자에 경고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게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제품을 만들면 호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스마트폰과 이렇게 그 어떤 블랙박스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가서 블랙박스에서 보는 화면을 내가 보고 거기서 침입자에 대해서 경고해주거나 마이크 스피커 또는 차량에 내가 타고 있을 때도 블랙박스에 어떤 또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으면 뻔뻔거려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정찰차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블랙박스도 그냥 뭐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 있고 지문 키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음성 인식 방식으로 해서 나만의 블랙박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간에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다.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